반갑습니다 여러분, 시네메스 김준기입니다. 이제 수능이 거의 10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. 내가 아직까지 개념을 모르는 건 아니고 분명 수학 공부에 많은 시간을 쏟고 있는데도 수학 성적이 오르지 않아서 답답한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. 제가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수학 1등급이 나오지 않는 이유 영상 3개를 준비했는데요. 그중 첫 번째 이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. 여러분, 선생님이 풀어줄 때는 분명 막힘없이 이해되는데 집에 와서 혼자 풀 때는 안 풀렸던 경험, 아니면 모의고사에서 틀렸던 문제 해설을 들을 때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니었네, 이 정도는 다음에 맞출 수 있지 라고 생각했던 경험 있나요? 이런 경험은 수험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한 번씩은 겪어봤을 거예요. 우리 학교나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설명해 줄 때를 생각해보면 어떤 식을 적겠죠? 그리고 설명을 하면서 다음 식을 적을 거예요. 그리고 또 설명을 하면서 또 다음 식을 적겠죠.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나갈 텐데 여러분의 책에 적혀 있는 건 뭐예요? 결국 이 식들만 적혀 있어요. 그러고 나서 선생님의 설명의 흐름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없었으니 나는 이 문제를 이해했고 풀 수 있다 라는 착각을 하게 되죠.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성적이 오르지 않는 겁니다. 여러분들은 설명을 들을 때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포커스를 두고 듣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시험장에서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스스로 저 풀이 과정을 떠올릴 수 있는지에 포커스를 둬야 돼요. 문제풀이의 아이디어는 선생님이 떠올린 건데 그 아이디어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 마치 내가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거죠. 사실 그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게 어려운 건데 말이죠. 지금 이 식은 2019년 9월 모의평가 14번에 나온 식인데요. 이 문제에 시중에 나와 있는 해설지를 보는데 첫 번째 문장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x 빼기 4분의 3 파이를 t로 치환하자 이렇게 시작해요. 아니, 우리가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처음 딱 봤을 때 그래, x 빼기 4분의 3 파이를 t로 치환하자 이렇게 생각해요? 이건 너무 비현실적이잖아요. 이 문제를 실제 시험장에서 맞춘 친구들은 식을 보자마자 그래, x 빼기 4분의 3 파이를 t로 치환하자 이렇게 생각했을까요? 절대 그렇지 않아요. 근데 우리는 공부를 할 때 이 부분을 간과한다는 거죠. 마치 내가 시험장에서 저 문제를 보면 x 빼기 4분의 3 파이를 t로 치환하자는 생각을 바로 떠올릴 수 있을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. 그럼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? x 빼기 4분의 3 파이를 t로 치환하자는 생각을 어떤 사고 과정의 흐름으로 떠올리게 되는지를 파고들어야 돼요. 지금 이 식에서는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배운 내용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. 그래서 이 식을 살펴보니 괄호 안에 있는 수식들을 비교해 봤을 때 차이가 2분의 파이만큼 나니까 내가 하나를 t로 치환하면 나머지 하나는 t와 2분의 파이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을 거고, 그러면 삼각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다 라는 사고 과정의 흐름을 공부해야겠죠. 이 그림은 2023년 9월 모의평가 13번 문제에 나온 그림인데요. 이 문제 앞에서 이것저것 하다가 결국 이 부분에 보조선을 그어야 풀리는 문제예요. 그럼 또 여러분들은 이 문제는 저 부분에 보조선을 그어야 풀리는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고요. 다음에 이 문제를 복습할 때도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이 부분에 보조선을 긋고 있을 거예요. 특히 보조선을 그어야 풀리는 문제들은 나도 모르게 보조선의 위치를 외워버려서 다시 문제를 풀어볼 때 사고과정 없이 보조선을 긋게 되는 참사가 벌어집니다. 그럼 이때는 뭘 고민해야겠어요? 나는 어떤 사고과정으로 저 위치에 보조선을 그어야 할까를 고민해 봐야죠. 내가 이 보조선을 그었을 때 이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반지름의 길이를 구할 수 있으니까, 아니면 여기 있는 각과 여기 있는 각을 이용해서 원주각과 중심각의 관계를 이용해 볼 수 있으니까, 아니면
그냥 원 위의 점이니까 원의 중심하고 한번 이어봐야지. 와 같은 사고 과정들이 있겠죠. 그럼 이때 가장 좋은 사고 과정, 가장 좋은 풀이는 뭐예요? 여러분, 가장 좋은 풀이는 내가 시험장에서 떠올릴 수 있는 풀이가 가장 좋은 풀이에요. 가끔 선생님들의 풀이를 듣다 보면 굉장히 있어 보이는, 마치 저렇게 풀면 어려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은 멋진 풀이들을 보여줄 때가 있는데요. 그 풀이 결국 내가 시험장에서 떠올릴 수 없으면 아무 쓸모 없어요.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사고 과정을 공부할 때 내가 시험장에서 과연 떠올릴 수 있는 사고 과정인지, 만약 아니라면 나는 어떤 사고 과정을 거쳐야 했는지,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공부해야 돼요. 그럼 이제 남은 100일 동안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? 내가 이 문제를 풀었든 못 풀었든 문제를 풀 때의 사고 과정을 의식적으로 뽑아내야 돼요. 내가 어떤 사고 과정의 흐름으로 이런 식을 전개해 나갔는지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. 하다못해 그 흐름의 이유가 더 이상 여기서 이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, 뭔가 그럴 것 같아서 와 같은 이유여도 괜찮아요. 몇몇 친구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 논리가 너무 빈약한 거 아니야? 저건 너무 억지 아니야?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, 실제 시험장에서는 저런 사고 과정의 흐름으로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저렇게라도 이유를 찾아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. 그러고 나서 선생님들의 해설을 들을 때나 답지를 볼 때 풀이 과정의 식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사고 과정의 흐름을 비교해야 돼요. 오, 이 선생님도 나랑 같은 생각했네. 저 선생님은 여기서 이렇게 생각했네. 라고 하면서 사고 과정을 비교해보고 그 사고 과정이 내가 시험장에서도 떠올릴 수 있다고 판단되면 그 사고 과정을 외워야겠죠.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풀이 과정에서 나만의 당위성이 생겨요. 여기서 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이유가 생겨요. 이유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문제 풀이를 떠올리는 속도가 빨라지게 되고요. 시험장에서 풀 수 있는 문제도 늘어나게 될 겁니다.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저는 다음 영상 내가 수학 1등급이 나오지 않는 두 번째 이유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